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이 생기는가 하면 사상 최강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재해가 잇따른 한 주였습니다. 주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인도 모자라 가족 사진까지 넣어서 음란물을 만들고 채팅방에 공유한 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지도, 우리나라 전역의 빨간 점들이 빼곡한데요. 이번에 피해를 입은 중고등학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와 학습 방식인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짜 같은 가짜 사진과 영상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우리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1,000명 넘게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개별 대화방이 열려 있습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지인의 신상을 올려 서로 아는 사람을 찾은 뒤 별도 대화방으로 이동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 공유하는 식입니다. 특정 개인의 불법 합성물이 다량으로 제작되면 개인별 대화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지역과 학교, 나이별 체계화된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동료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타깃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실존하는 10대의 어떤 아동 청소년이라면은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초 이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나도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성물 제작 유포자에 대한 추적에 힘쓰는 한편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공급이 확대되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가 적법했는지 살피는 기구입니다. 결국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건데요.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다음 달 6일로 결정됐는데요. 이번에야말로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명품 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사심의위는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심의 기일에 의견서를 내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양측만 의견을 진술하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수사팀의 입장에 힘이 실리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 등은 현안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달 15일인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출입하지 현수막 현금성 지금 1070만 원 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영어 피지션 어시스턴트를 줄여서 PA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입니다. 그간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필요하면서도 법에는 없는 직역이어서 불법 인력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의정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여야가 합심해서 이를 제도화하는 일명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 첫 입법 시도 후 19년 만입니다. 반년째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처음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지 19년 만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일을 떠맡아왔는데 이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PA 간호사는 전국에 13,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일각에선 2만 명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온 간호사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업무가 명확해짐으로써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환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보호가 됐다는 면이 의사단체는 직역 갈등으로 병원 혼란이 커질 거라며 정부와 여야를 모두 규탄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당 가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간호법 통과가 일단락됐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직역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이날 또 국회 본회의에선 일명 구하라법도 통과됐습니다. 2019년 카라 멤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20년이나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모가 나타나선 상속권을 주장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친모는 고 구하라의 재산 40%를 가져갔습니다. 법의 미비로 양육을 등한시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던 탓입니다. 입법 청원 이후 6년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은 이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재산이 자격 없는 부모에게 상속되지 않고 실제 부양을 했던 가족에게 온전히 상속될 수 있게 했습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려 2시간이 넘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열렸습니다.
125분 중에 85분이 기자들과 증문, 즉답 시간이었는데요. 이 질의응답만 놓고 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34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72분이었으니까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많다는 뜻일 겁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부터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대통령의 답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6월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개혁은 하지 않는 게 편한 길이라면서 그러나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여당에서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의료개혁을 멈출 순 없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의사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를 향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일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당위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공식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복무에 따른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 임기 내 인상 등의 약속도 뒤따랐습니다. 이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 시간을 넘겨 130여 분간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직후부터 국민께 드리는 보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발표 문안을 꼼꼼히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무실 내에는 민생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부친 윤기중 교수와의 등산 사진 등이 진열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미국 대선하면 우리하고 다른 게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이들이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각 주별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뚜렷한 우위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양당을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지역도 존재하는데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합친 이른바 퍼플 스테이트입니다. 이 보랏빛 민심을 잡아야 오는 11월 왕좌에 오를 수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격전지로 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팀 월즈와 함께 이틀째 조지아주 곳곳을 누볐습니다. But you have to be, I'm telling you, this is one of my singular priorities, is to invest and grow our small businesses. 대선 승부처가 될 7개 경합주 중 한 곳으로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북부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을 사흘 만에 다시 찾아 집권 후 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공개한
7개 경합주 민심은 박빙의 현 미국 대선 판세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조지아와 미시간 등 3곳에서, 트럼프 역시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등 3곳에서 상대를 종이 한 장 차이로 앞섰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선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인사들이 국립묘지 참배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고 이를 말리는 관계자들을 밀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미 육군은 불행한 일이며 직원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비판했는데 트럼프 캠프에선 몸싸움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 are dedicated to honoring our fallen heroes, and they maintain that hallowed ground. I'm just not going to go beyond what the army has said.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발간할 저서를 통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4년 전 자신의 대선 패배를 모의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